식단으로 체력을 내가 50%만 갖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몸을 정상 작동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채우는 게 지금 이 식단의 목적이에요. 기초대사량을 구하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활동도 안 하고 그랬을 때 누워만 있고 숨만 쉬었을 때 나오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식단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식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오늘 식단을 말씀드릴 텐데, 이 식단 같은 경우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랑 운동 하시는 분들 또 모두 다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식단을 완전 짜는 건 아니라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기준 자체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보고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아니면은 살을 쪄야겠다, 그리고 덜 먹어야겠다, 더 먹어야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먹는 그 양들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던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그 주관적인 믿음은 내가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근거를 갖고 기준을 세운다면, 내가 뭘 하나를 먹을 때도 기준이 생기면서 이거를 더 먹어야 될지 덜 먹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뭘 먹어야 될지 언제 먹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단 자체를 짜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체계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회복을 천천히 준비를 할 텐데, 회복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 나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정표를 말씀드릴 거고, 그 이정표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다가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 싶으면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적당히 하는 거고, 그 운동을 토대로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는지까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처음 첫 시작, 오늘은 대망의 중요한, 진짜 중요한 식단의 첫 시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유튜브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도 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단은 지금처럼 식단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스피크까지 할 텐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고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관심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신만의 한 가지 이유를 갖고 그거를 찾은 다음에 모두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뭐 2년, 길면은 뭐 10년까지 지나면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거는 장담컨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따라 하시면은 많이 바뀔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처음 나오는 그 채널 소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게 갖춰져 있다면은 제 궁극적인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하는 궁극적인 사명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유튜브 이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식단,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그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식단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식단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을 올려봤는데, 저번에 영상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추리고 추려도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서 생각해 본 건데, 우리는 편하게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딱 핵심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원리 같은 거 다 빼고 최소의 설명만 해서 이 긴 영상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리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재생되는 와중에도 참고 영상을 하나씩 이쪽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넣는 방법으로 해서 원리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통 영상에 넣으면은 보기 싫으신 분들도 타임스태프를 찍어가지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원리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소한 원리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거를 갖고 그냥 스무스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딱 해야 될 것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체력을 왜 키워야 되냐, 여기서부터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체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체력이 없으면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기도 하고, 내가 일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뭐 50대 이하라고 치면은 체력이 내가 일만 한다고 해서 고갈되는 체력은 아니어야 돼요. 예전처럼 우리가 10시까지 막 12시까지 야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끝난다면 내일 아침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할 뿐더러,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자기만의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 또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일이 끝나고 체력 자체를 키울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해 있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체력 자체를 100%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식단인 거예요. 그래서 식단으로 체력을 내가 50%만 갖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100%를 채운 다음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50% 남은 그 체력으로 나머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에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식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수능 때였을 거예요. 수능 때 이제 수능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직업을 아무래도 선택하려고 수능을 보는 거고, 그리고 수능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뭐 부모님이 가거나 아니면 사회가 정해주는 어느 정도의 대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직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 찾을 때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걸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내가 노트에 그걸 적어보면은 생각보다 처음에는 많은 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나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적어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토대는 내 본성 자체를 얻을 수 있어요. 내 본성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그걸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대학교 때 한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왜 참여했냐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시험 볼 때 감독하고 이런 류의 체험이었거든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초등학생들이 시험지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시험 보는 그 감독관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역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적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자체 행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적으면서 느꼈고, 그리고 저 자체가 돈을 쫓아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나 자체를 향상시키고 나 자체가 점점 성장하는 걸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 자체는 사무실 안에서 일하기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정하고 처음 직업을 이제 나가서 체험해 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어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본성이 나오는데,
그 본성을 갖고 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갖고 꿈을 결정하고 절대 꿈이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왜 하냐면은 우리는 이르든 늦든 뭐 30세든 40세든 그 사이 안에 직업을 모두 결정하잖아요. 빠르면은 20세에도 뭐 20살 때도 직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꿈이라는 건 어쨌든 내 삶의 마지막 종점이고, 그리고 꿈을 이루면 어떤 큰 게 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을 이루면은 뭔가 큰 게 달성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직업을 이루면은 새로운 시작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삶이 끝났고 우리 목표가 끝났고 우리 삶의 뭐 방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꿈으로 삼게 되면은 그 문제점이 방향성도 없어지고 내 동기부여도 없어지고 내 직업에 대한 어떤 애착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 직업을 좀 더 재미있게 다니고 내 직업에 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 자체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 자체를 갖고 꿈을 가져야지 꿈의 직업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절대 직업으로 찾지 마시고, 그리고 본성 자체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본성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본성으로 나온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는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거창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별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저도 별게 아니었고, 근데 그 별게 아닌 걸 갖고 좀 더 생각을 넓혀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본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내 본성을 억지로 억눌러서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직업을 좀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냐 하면은, 내가 직업을 했을 때 내 장점 자체가 부각되는 게 아니고 내 단점이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이라면은 그거는 내 맞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본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고,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본성이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자아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그 직업은 한 단계 거쳐가는 계단일 뿐이고, 그 위에 나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 또한 한 단계 계단으로서 내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 단점을 급급하게 메우기 위한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내 단점은 안 그래도 낮은 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장점이 극대화된 사람이랑 겨루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체로 다른 사람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직업 안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아니면은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20년 뒤, 30년 뒤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보다 많이 처져 있다면은 또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좀 더 직업을 길게 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바꾼다 그래서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바꾸는 게 오히려 빠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본성을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정하고 그건 한 계단일 뿐이고, 그리고 본성으로 하나의 꿈을 정해서 모든 것이 그 궁극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에너지를 한 군데로 다 쏟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궁극적인 사명이 샛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샛길로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 샛길로 빠진다는 이유가, 궁극적인 사명으로 갈 때 수단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단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돈, 그리고 운동, 그리고 지식, 그리고 뭐 몸, 이렇게 있거든요. 이 네 가지로 샛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내 궁극적인 사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여기로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돈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운동이 좋아서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독서가 좋아가지고 오로지 독서만 해가지고 지식만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목적을 잃고 내가 수단을 갖고서 그 수단만 맹목적으로 목적이 없이 달려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떤 거를 하나를 잃게 되고 내 목적도 잃게 되고 내 삶의 목표도 잃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궁극적인 사명을 우리가 정했다면 나중에 제 궁극적인 사명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좀 많아져서 이제 직장에도 어느 정도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쪽까지 나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 30년 더 크면 40년 뭐 지금 제가 30대니까 한 40년, 50년 뭐 이렇게 더 나아갈 텐데 그 길면 60년까지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아가겠죠? 죽을 때까지 나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멀리 여행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죠?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고 칩시다. 차를 타고 가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차 정비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차에서 에너지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식단입니다. 식단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갖춰놔서 내 몸 자체에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어느 한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식단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식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해보자면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두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찐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살찐 분들은 다르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그 몸의 정상 작동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식단을 짜기 전에 우리의 목적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이 목적이고 우리가 멀리 나아갈 그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그리고 에너지를 채우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단을 짜면서 지켜가면서 몸은 당연히 좋아질 거거든요. 몸 자체도 클린해지고 몸 자체 다이어트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몸을 정상 작동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채우는 게 지금 이 식단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래서 식단을 짜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을 세워야 되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인바디 첫 번째는 인바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단 어플을 하나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볼 건데 하나 인바디 자체는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거를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정확히 나오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식단 그 어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덜 먹고 있는지 아니면 더 먹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거거든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먹는 게 그래서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뭘 먹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큼 먹는지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확인해 볼 거는 얼마큼 먹는지 그리고 내 기준이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거고 한 달 동안 내 몸에 그 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지켜나가실 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거랑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야 되고 내 몸의 정상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주변이 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못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답답하시는 게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식단을 인바디를 한번 재우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제 띄워놓고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도 있고 이게 상업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으려고 했어요. 근데 답변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기만의 식단 어플을 까시던가, 아니면 제가 하나 올려드리는 거, 요거 어플 이제 까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크릿이라는 어플이고, 인바디 재오셨으면은 그거를 펼쳐놓으시고 패스크릿을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은 패스크릿 새로운 사용자입니다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럼 지역 어디냐고 나오고 기타하고 나오죠. 지역 대한민국 클릭해서 다음 이름은 뭐 닉네임으로 써주시고, 다음 시작하기 아직 잘 모르겠어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리고, 내 식사 습관을 이해하고 싶어. 건강 상태 관리,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 선택하고 넘기겠습니다. 과거 체중 어렸던 이유, 기타로 첫 번째 거 클릭해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키 입력하시고, 그리고 몸무게 입력하시고, 최종 목표는 대충 적으시고, 나이도 적으시고, 어차피 우리는 식단의 비율이랑 칼로리를 대충 계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다 대충 선택해서 넘기시기만 하면 돼요. 굳이 빡빡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정 설정까지 해서 넘기겠습니다. 회원 이름은 닉네임으로 해야겠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넘기고, 자 이제 아이디가 만들어주는 중인 것 같은데, 구독은 다음에 한다고 하고 시작하기. 그럼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맨 밑에 화면을 보면 커뮤니티 뭐 하트 표시 있고 다이어리 리포트 프리미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이어리를 누르세요. 다이어리를 눌러서 가면은 이제 남은 칼로리, 섭취 칼로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 기타, 맞춤 식단, 물 섭취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식사를 입력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칼로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바디를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구하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활동도 안 하고 그랬을 때 누워만 있고 숨만 쉬었을 때 나오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무조건 나가는 칼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쓰는 칼로리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을 합쳐서 총대사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총대사량으로 하루를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대사량만큼을 우리가 딱 먹어주면 좋긴 한데, 그 먹어주는 와중에도 비율을 운동한다면은 5대, 2대, 3대 이렇게 순서대로 탄단지 비율로 먹어주면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지방을 확실히 정확히 재기가 힘들기 때문에 5대 3대 2로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5대 3대 2로 먹고, 그리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단백질을 적게 먹어도 되기 때문에 5대 25대 25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총 100%가 되게 그렇게 먹는 건데, 저희의 목표는 지금 목표는 너무 탄수화물을 적게 먹지 않는 6대 2대 2로 짜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짜고 나중에 단백질 좀 넣어주면서 이제 탄수화물 비중을 좀 줄이고 지방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한식으로 바꾸긴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보면 기초대사량을 인바디로 구했잖아요. 그거랑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랑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마른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예요. 그리고 지방도 적게 먹을 확률도 있긴 한데 탄수화물 자체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떨어져요. 분비가 충분히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의 수분과 나트륨량의 재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는데 우리 몸은 뇌를 돌려야 되잖아요. 뇌를 돌리기 위해선 혈압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뇌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일정 수준을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비상 시스템을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장기간에는 교감신경이 항상 상시 활발하게 돼 있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코르티졸 자체는 혈압을 올리려면 혈당을 올려야 되는데 혈당을 올리려면은 포도당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가지고 혈당을 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근육도 이제 생성이 덜 될 뿐더러,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체계가 많이 수용체가 모여있는 데가 복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간 되면서 복부지방에 수용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코르티졸 자체는 바로 비상체계에서 빨리빨리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복부지방으로 바로 포도당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복부지방으로 바로 축적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복부지방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체계가 무너진 신호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당분간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되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쉬던가 적게 먹는다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오래 잔다든지 하면은 밀려가지고 저녁 때 탄수화물을 더 못 먹게 되잖아요. 처음에 소화 능력도 약한데 그렇게 되면은 몸 자체가 다시 비상 상태로 바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고 다시 복부에 지방을 쌓는 그 신호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달 동안은 꼭 이 식단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한번 어떻게 먹는지 넣도록 할 텐데 알아서 잘 넣으시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제 식단 이 어플을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식사는 그냥 밥이랑 그리고 계란 후라이 뭐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밥을 치면은 밥이라고 나오거든요, 메뉴에. 그러면은 그걸 클릭하시면은 그램수랑 이제 얼마큼 먹었는지를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 공기가 거의 210g 정도 돼요. 햇반이 한 공기가 210g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구해도 됩니다. 한 공기 210g이라 치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램수랑 뭐 공기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램수로 선택하셔도 되고 공기로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램수로 선택할게요. 그래서 210g으로 하고 확인, 체크, 메뉴에 체크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 식사에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칠게요. 계란 말고 계란 후라이를 쳐야 돼요. 계란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한 개 대형 있죠? 그걸 이제 두 개로 바꾸고 클릭해서 두 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체크. 그럼 아침 식사는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점심 식사는 뭐 먹냐? 점심 식사는 밥이랑 제육볶음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밥 210g 그리고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이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인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제육볶음 메뉴에 100g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닭가슴살 100g은 어느 정도 정량이 돼 있어서 보셨잖아요. 그 팩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닭가슴살 100g이 그 비슷한 부피로, 위아래 부피로 말고 넓이로 올렸을 때
제육볶음 100g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략적으로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육볶음을 한 200g까지 드시거든요. 근데 한 150g 정도가 적당하게, 거의 대부분 150g 정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150g 넣도록 할게요. 제육볶음 150g 넣었어요. 그 저녁 식사는 뭐 먹냐? 저녁 식사는 순대국밥 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순대국밥. 순대국밥 넣었어요. 그리고 밥 공기 먹을게요. 밥 210g. 거의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드시고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1724칼로리가 나오거든요. 일반 성인분들 기준으로 1724 정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식단의 문제는 뭐냐, 나중에 식단 자체가 지금 가공된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지 않은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칼로리 자체가 성인 정도면은 1300에서 1500 정도는 무조건 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나오고, 근데 섭취한 칼로리가 1724라는 거는 섭취 칼로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300에서 400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고, 300에서 400 정도가 고정 칼로리로 소모된다면은 그 나중에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그 칼로리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 칼로리가 지금 현저히 부족하죠.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비율을 봤을 때 단백질이 너무 적고 지방은 또 너무 많고, 단백질이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이랑 지방 자체도 비율이 깨지고,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지금 한번 입력해 보시면은 탄수화물 자체가 엄청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해도 섭취 칼로리가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가 적게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몸이 비상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복부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체형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한 달 동안은 적정한 칼로리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를 노력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은 2주 2주로 나눠서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2주 2주로 나눠서 시작하는데, 2주 정도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에서 400 정도 칼로리를 더 많이 먹어줄 거예요. 400 정도 칼로리만 더 많이 먹어줄 거고, 내가 2주 뒤에는 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러닝을 조금씩 시작하고, 조깅이 아닌 러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러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운동도 하고, 러닝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리를 조금 더 먹어줄 거예요. 200 정도를 더 먹어주고, 250 정도나. 그렇게 해서 기초대사량에서 500에서 600 정도를 더 먹어주는 걸로 할 텐데, 그렇게 돼서 몸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한 2주 정도 같은 경우는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배가 조금 더 볼록해지는 느낌 들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회복된다는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밥을 줄여버리게 된다면 우리 몸은 다시 비상체계로 바뀌고, 배에 복부를 다시 쌓고 근력을, 그러니까 근육에서 포도당을 빼버리고 근력 운동을 해도 몸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절대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되고, 탄수화물도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쁘든 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남은 3, 4주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력 운동과 러닝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활동대사량 칼로리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250 정도를 더 넣어줘서 총 기초대사량에서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먹어주고, 그렇게 먹어주면서 활동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 운동이랑 러닝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근육도 포도당이 운반되고 거기서도 이제 인슐린이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당을. 근데 그 포도당을 배치하는 그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또 다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강도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뭘 먹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는 제가 식단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3개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쇼츠로 말해드렸고, 여기 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3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관이 용이한지, 그리고 가져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소분이 가능한지, 나눠서 잘 정량으로 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이제 고구마나 밥처럼 나눠서 담을 수 있는지, 그렇게 3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3개는 나중에 나아갈 때도 이 3개를 토대로 나아가는 게 훨씬 좋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토대로 짜면은 훨씬 더 나중에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거나 짜지 마시고 그 3개가 맞춰져 있는 음식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짜는지는 제가 제 식단을 올려드리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순서가 중요한데, 언제 먹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운동을 하기 전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식사 때는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까지는 식거든요.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좋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혈당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돼요. 혈당이 높은 음식, 혈당이 빨리 오르게 하는 음식,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게, 왜냐면 저녁은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지금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2주 정도만 우리가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 때는 혈당을 빨리 올려주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단을 짜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식단 짠 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지방은 15%만 이상으로 되게 넣어주시고, 칼로리는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게 이제 식단을 짜신 다음에 그거를 2주차까지는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3주차, 4주차 때는 운동을 이제 하면서 식단까지 하면서, 그리고 칼로리까지 조금 더 플러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운동을 확실히 습관을 잡히고, 그 다음에 식단을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식단을 어떻게 3가지로 나누냐, 운동하는 날의 식단, 그리고 운동 안 하는 날의 식단, 휴식 날의 식단,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날, 하체 운동하는 날에 리피드 데이라고 하죠. 그날 먹어야 되는 식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눌 건데,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게 지금은 식단을 3개나 해서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처음에 이 틀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이 3가지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3가지 식단을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처음에 짤 때 제대로 한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음식으로, 최대한 가공식품 없애고 깨끗한 음식으로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맞추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은, 군것질거리랑 이제 간식거리 그리고 야식이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한쪽이 덜 완전 먹게 되면은 섭취 칼로리보다, 그 섭취 비율보다, 섭취 칼로리에서 섭취 비율보다 적게 먹게 된다면 몸이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거든요. 지방이 부족하다 하면은 피자 같은 게 먹고 싶을 거고, 그리고 치킨 같은 게 먹고 싶을 거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하면은 뭐 간식이 먹고 싶고, 빵이나 그리고 떡 같은 게 먹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도 훨씬 좋고, 그리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을 안 먹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비율 같은 거를 맞춰주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작하고,
이 식단을 계속 쓸 거니까 식단 방법이 어느 정도 몸에 숙달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만져보시고 이 하루하루 그냥 한 번 짜고서 넘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등록하면서 즐겨찾기도 해놓고 식사 전환도 해놓고 하면서 이제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식단의 첫걸음 한번 시작해봤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식단 짜시면서 같이 한번 이 생활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고, 그리고 저희 같은 그 각자의 맞춘 삶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시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못 다뤘던 그 전문적인 이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에 아마 이 영상 다음날에 올라갈 텐데 전문적인 내용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